상처 하나가 사형 선고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총알이 아니라 총알 자국에 들어간 세균이 병사를 죽였고 수술이 성공해도 감염으로 환자가 죽어나갔죠. 의사들은 세균이 뭔지 알면서도 속수무책이었어요. 환자의 열이 오르고 상처가 골마가는 걸 지켜보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었던 거죠. 작은 찰과상도 폐혈증으로 번지면 끝이었고 아이를 낳은 산모가 일주일 안에 죽는 일도 흔했습니다. 한 과학자의 더러운 실험실 책상 위에서 우연히 자라난 곰팡이 하나가 이 지옥을 끝내버렸어요. 수억 명의 목숨을 살렸고 전쟁의 판도를 바꿨으며 인류 평균 수명을 20년이나 늘려놓은 기적 같은 발견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 기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곰팡이 하나가 어떻게 의학의 역사를 둘로 갈라놓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다시 세균의 시대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28년) 여름, 런던의 한 병원 연구실에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세균학자가 휴가를 떠났는데, 문제는 책상 위에 세균을 배양하던 접시들을 그냥 방치하고 갔다는 거죠. 정리정돈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거든요. 한 달 뒤 돌아와서 보니 배양 접시 하나에 푸른 곰팡이가 슬쩍 자라나 있었고 그냥 버릴 뻔했는데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곰팡이 주변으로 세균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마치 곰팡이가 보이지 않는 방패를 친 것처럼 원형으로 깨끗한 공간이 만들어져 있었죠. 다른 배양 접시들은 세균으로 빽빽했는데 이 접시만 그 부분이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플레밍은 직감했어요. 이 곰팡이가 세균을 죽이는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요. 그는 곰팡이를 분리해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곰팡이 이름이 페니실리움이었기 때문에 그 물질을 페니실린이라고 불렀어요. 여러 세균에 테스트해보니까 효과가 놀라웠거든요. 포도상구균, 연쇄상구균 같은 치명적인 세균들이 싹 죽어나갔습니다. 문제는 이걸 안정적으로 뽑아내는 방법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양도 적고 정제하기도 어려웠죠. 플레밍은 논문을 발표했지만 학계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실험실에서는 효과가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사람한테 쓸 수 있는 약으로 만들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10년이 넘게 흘러갔어요. 페니실린은 그냥 흥미로운 발견 정도로만 기억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당시 상황을 좀 보면 1900년대 초반 세균 감염은 그야말로 공포였거든요. 작은 상처가 곡두면 그게 폐혈증으로 번지고 그러면 죽음이었어요. 폐렴에 걸리면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었죠. 의사들은 환자 앞에서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균이 뭔지는 알았지만 막을 무기가 없었거든요. 특히 전쟁터는 참혹했어요. 제1차 세계대전 때 병사들이 총알에 맞아서 죽은 경우보다 상처에 세균이 들어가서 감염으로 죽은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야전 병원 의사들은 다리 하나 총상 입은 병사를 며칠 안에 잃었어요. 상처 자체는 치료할 수 있었는데 세균이 들어가면 답이 없었던 거죠. 수술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맹장수술 같은 간단한 수술도 감염 때문에 사망률이 높았거든요. 산모들도 위험했어요. 출산 후 산용열이라는 세균 감염으로 죽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일주일 안에 엄마가 열이 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매독 같은 성병도 불치병이었죠. 걸리면 몇 년에 걸쳐 천천히 몸이 망가졌습니다. 인류는 세균의 존재를 알았지만 그저 당하고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1940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하워드 플로리와 에른스트 체인이라는 과학자 팀이 플레밍의 오래된 논문을 다시 꺼내들었어요. 제2세계대전이 터진 상황이었고 부상병들을 살릴 방법이 절실했거든요. 이들은 페니실린을 대량으로 정제하고 농축하는 방법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어요. 곰팡이를 키우고 배양액을 추출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농축하는 과정을 수백 번 반복했죠. 1941년 드디어 사람에게 투여할 만큼 순도 높은 페니실린을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폐혈증으로 죽어가던 경찰관이었어요. 페니실린을 주사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며칠 만에 열이 떨어지고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페니실린이 너무 부족했던 거예요. 환자가 호전되다가 약이 떨어지면서 다시 악화돼서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연구팀은 더 박차를 가했어요. 미국 제약회사들과 협력해서 대량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거대한 발효 탱크를 만들어서 곰팡이를 키웠고
화학 공정을 개선해서 추출 효율을 높였죠. 1943년쯤 되니까 충분한 양을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약이 전쟁터로 투입됐고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부터 연합군 병사들은 페니실린을 휴대했어요. 총상을 입으면 바로 페니실린을 투여했죠. 결과는 극적이었어요. 제1차 세계대전 때는 상처 감염으로 죽는 비율이 20%가 넘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에선 5%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페니실린 하나가 수만 명의 목숨을 살려낸 겁니다. 야전 병원 의사들은 이걸 기적이라고 불렀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죽어가던 병사가 페니실린 한 방에 일어나서 걷는 걸 봤으니까요. 감염으로 다리를 잘라야 했던 환자들이 다리를 보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쟁터의 공포 중 하나가 사라진 거죠. 전쟁이 끝나고 페니실린은 민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병원들이 앞다퉈 도입했어요. 폐렴 사망률이 뚝 떨어졌죠. 1940년대 초반만 해도 폐렴은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였는데 페니실린이 보급되고 나서는 대부분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매독도 완치할 수 있게 됐고요. 산용열 놓는 산모도 급격히 줄었어요. 수술실 풍경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술 전후에 페니실린을 투여하니까 감염 위험이 사라진 거예요. 의사들이 더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수술에 도전할 수 있게 됐죠. 심장 수술, 장기 이식 같은 게 가능해진 것도 항생제 덕분입니다. 수술 중에 세균이 들어가도 이제 막을 수 있었거든요. 통계를 보면 충격적이에요. 1940년에서 1960년 사이에 선진국의 평균 수명이 15년에서 20년 정도 늘어났습니다. 물론 영양 상태 개선이나 위생 향상도 영향을 줬지만 항생제의 역할이 컸어요. 특히 영유아 사망률이 급감했죠. 작은 감염으로 죽던 아이들이 살아남게 됐거든요. 1945년 플레밍과 플로리, 체이는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플레밍은 발견자였고 플로리와 체이는 그걸 실제로 쓸 수 있는 약으로 만든 사람들이었죠. 세 사람 모두 없었다면 페니실린은 그냥 실험실 호기심거리로 끝났을 겁니다. 의학 역사학자들은 페니실린을 기점으로 의학을 둘로 나눠요. 페니실린 이전과 이후. 그 정도로 엄청난 변화였던 거죠. 인류가 세균과의 전쟁에서 처음으로 확실한 무기를 손에 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페니실린과 그 계열 항생제들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쓰이고 있어요. 페니실린 G, 페니실린 V, 아목시실린, 암피실린 같은 약들이 호흡기 가뭄, 피부 감염, 성병 치료에 사용되죠. 작동 원리는 간단해요. 세균의 세포벽이 만들어지는 걸 방해하는 겁니다. 세포벽이 없으면 세균은 터져서 죽거든요. 인간 세포는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페니실린이 우리 몸엔 큰 해를 주지 않아요. 세균만 골라서 공격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일부 사람들은 페니실린 알레르기가 있어서 못 쓰지만 대부분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항생제 내성인데 페니실린이 너무 많이 쓰이면서 세균들이 적응하기 시작했거든요. 감기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에도 항생제를 남용하고 가축 사료에 항생제를 섞어서 먹이고 처방받은 약을 끝까지 안 먹고 중간에 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런 환경에서 일부 세균들이 살아남아서 내성을 키웠습니다.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 상구균, 약자로 MRSA라고 부르는 슈퍼박테리아가 대표적이에요. 이 세균은 페니실린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항생제에 저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감염되면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요. 몇십 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세계보건기구는 항생제 내성을 인류 건강의 최대 위협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매년 수십만 명이 내성균 감염으로 사망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 세균이 무서운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간단한 수술도 위험해지고 작은 상처도 치명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항생제를 신중하게 써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할 때만 처방하고 처방받으면 끝까지 복용하고 함부로 남용하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항생제 개발도 계속되고 있지만 세균의 진화 속도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플레밍이 발견한 그 곰팡이는 인류에게 엄청난 선물을 줬어요. 수억 명의 목숨을 살렸고 현대의학의 토대를 만들었죠. 하지만 그 선물을 어떻게 쓰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너무 함부로 쓰면
다시 세균의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지저분한 실험실 책상 위에 곰팡이 하나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우리가 항생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겁니다. 페니실린이 준 기적을 계속 누릴 것인지 아니면 잃어버릴 것인지는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어요.